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잔소리 시즌2 정재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윤선입니다. 자, 오늘 양시장 좀 하락 출발을 했었는데요. 다행히 낙폭 줄여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코스닥은 개인과 외국인 수급 들어오면서 현재 11%, 0.12%대 크지는 않지만 강보합으로 좀 전환을 완료한 상태인데요. 자세한 시장 상황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주식 잔소리 오늘도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 준비를 해놨습니다. 문자 상담도 가능하고요.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자, 문자 상담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받는 이에 샵4989, 샵4989번으로 쓰신 다음에 이 내용에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렇게 3가지 써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화 상담도 가능하죠. 023153-2611번 그리고 2612번 두 통이 활짝 열려 있는데요. 문자보다는 전화를 주셨을 때 직접 대화를 하면서 왜 들어가셨는지, 장기로 보셨는지, 단기로 보셨는지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누면서 조금 더 맞춤 전략, 나에게 딱 맞는 전략 저희가 전해드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보다 전화를 이용해 주시면 훨씬 더 좋다는 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식 잔소리 오늘 1시간 동안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될 텐데요. 방송이 끝난 시간 이후에도 그러니까 오후장에서도 멘토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다 마련해 두었습니다.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메신저 있고요. 두 번째 유튜브 있습니다. 자, 메신저는 여러분들 그 스마트폰에 깔려있는 노란색 메신저 그대로 이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입장이 쉽도록 좀 방법을 바꿔봤습니다. 샵 4989 문자 상담 번호 샵 4989번으로 오픈 채팅방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만약에 주식 잔소리라고 검색을 하셔서 들어갈 경우에는요. 정재현 멘토님의 인기가 워낙 대단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칭한 가짜 방들이 굉장히 넘쳐나고 있습니다. 잘못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샵 4989번으로 오픈 채팅방이라고 보내주신 후에 저희가 보내드리는 링크를 통해서 입장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진짜 정재현 멘토님과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꼭 참고해 주시고요. 또 여러 가지 유튜브 보면서 정재현 멘토님과 함께 주식 공부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자, 유튜브 접속하신 후에 검색창에 주식 잔소리라고 검색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은 여러 가지가 뜨겠죠? 그중에 정재훈의 주식 잔소리 TV라는 채널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장전 시황, 마감 시황은 꾸준히 올라오고 있고요. 또 뭐 정부에서 여러 가지 투자 이야기가 나오면 관련한 분석도 올라오고 있고 기업 투자 얘기가 나왔을 때도 관련 분석, 또 이평선 강의까지 정말 다양한 동영상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모두 챙겨가시면서 우리 정재훈 멘토님과 함께 주식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번 달 말에 저희가 또 강연회도 하나 또 준비를 해뒀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11월 30일에 이번에는 광주로 내려갑니다. 광주 서구 ECC 빌딩에서 진행이 됩니다. 주제는요. 2019년 꼭 봐야 할 마지막 핵심 섹터 대공개라는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자, 2019년 이제 11월도 얼마 안 남았고요. 12월 한 달 남았는데요. 하지만 한 달이라도 그냥 버릴 수는 없겠죠. 이 강연에 함께 하시면서 과연 2019년에 마지막으로 봐야 할 핵심 섹터 무엇인지 꼭 참고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문의 전화는 023153-2664번이니까요. 많이 참고해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황 살펴보면서 주식 잔소리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거래소에서는 일단 의료정밀, 철강, 금속 섹터가 1, 2%대로 좀 하락폭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통신장비, 전기전자 업종이 일단 1% 이상의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특히 일단 오늘 시장에서 솔리드, 오이솔루션, KMW, HFI 등 5G 통신 장비 쪽이 좀 흐름이 보이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괜찮지 않나 싶은데 오늘 일단 전반적인 시장 흐름 멘토님께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오늘 멘토님 오늘 시장 어떤가요? 예, 시장의 흐름들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시장의 흐름들을 좀 보니까 코스닥은 다행히 매수 전환을 했어요. 외국인 쪽에서.
거래소 시장은 매도가 나왔고 기관은 양매도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시장의 흐름들을 좀 놓고 봤을 때는 종목 장세예요. 종목 장세를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지수에 대한 흐름들보다도 종목에 좀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전략이 좀 중요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사실 코스닥 시장이 거래소 시장보다는 좀 약해요. 약한 모습들이 좀 전개가 되다 보니까 수급적인 공백 이 부분들이 좀 상당히 크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어쨌든 간에 코스닥이 좀 살아나려면 제약바이오 쪽하고 IT 이쪽이 좀 살아나줘야지만 코스닥이 조금 활성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줄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한 그런 부분들이 좀 남아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오늘 이윤선 앵커님이 좀 말씀하셨던 것처럼 5G가 좀 괜찮아요. 리포트가 좀 나와주는 뭐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솔리드가 6%대의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HFR이 4%대 좀 상승을 해주면서 대장으로 좀 치고 나가려고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그 이외에 뭐 KMW나 RFHIC, 서진 시스템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바닥을 좀 만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기는 한데 일단 거래량에 대한 부분들이 좀 여전히 좀 아쉬운 그런 부분들이에요. 솔리드처럼 지금 개장한 이제 1시간 남짓 됐는데 전날 대비해서 이미 벌써 300%가 넘었단 말이에요. 이러한 거래량이 좀 동반되면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줘야지만 단기적으로 좀 바닥에 나왔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HFR도 뭐 여전히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솔리드도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통신 장비 쪽 이제 바닥을 좀 만들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최근에 좀 상당히 강했었던 반도체 장비, 디스플레이 장비 이러한 종목군들은 조금씩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한 번 더 조정을 좀 받는다라면 오늘 뭐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저가 매수에 대한 부분들 한 번쯤은 시도를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보통 한 11선 정도까지 눌림목을 좀 주게 된다라면 나름대로 좀 괜찮지 않나 싶어요. 그러면 반도체 장비, 디스플레이 장비, 그다음에 소재 부품 이런 쪽 같은 경우는 눌림목 구간으로 인정을 해주고 분할로 매수를 해 나가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코스닥 시장 뭐 말씀을 먼저 드렸었는데 거래소 시장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거래소 시장은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죠. 삼성전자가 1%대의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고 SK 하이닉스가 뭐 약보합세예요. 그 이후에 뭐 종목군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대체적으로 다 약한 그런 모습들이에요. 삼성전자가 쉬면 즉 IT가 쉬게 되면 다른 쪽에 있어서의 순환매가 좀 나오는데 순환매가 어느 쪽으로 나오느냐 보니까 뭐 제약 쪽, 그 다음에 일부 건설주, 그 다음에 배당을 염두에 둔 은행주들 뭐 이런 쪽의 수급이 조금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나머지 뭐 굴뚝주들은 여전히 뭐 안 좋은 모습이에요. 화학, 철강, 기계, 조선 뭐 이런 쪽들 다 안 좋은 그런 모습이죠. 건설도 대체적으로 좀 약하고요. 차트 살아있는 삼성 엔지니어링은 여전히 강보합세, 삼성 그룹주들이라 그렇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대체적으로 다른 종목군에 다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제약주들이 그나마 선별적인 그런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 여전히 시장에 있어서는 전략을 좀 세울 수가 있겠죠. 순환매라기보다는 일단 차별화된 모습, 순환매가 나왔을 때는 오늘의 흐름들을 보니까 배당을 염두에 둔 뭐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흐름들이 좀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아니면 한국전력처럼 많이 빠져있는 유틸리티 쪽 섹터, 지수 방어적인 성격이 좀 강하죠. 혹은 제약 쪽, 바이오 쪽보다는 제약 쪽이 조금 더 유리한 그런 시장의 흐름들을 좀 전개를 해주고 있고 지주사도 마찬가지로 배당에 대한 부분들은 좀 많이 준단 말이죠. 그러한 부분들을 시장에서는 파악을 하고 매기가 좀 들어오는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또는 이제 신성장주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카카오라든가 네이버 그리고
NC 소프트, 뭐 몇몇 게임주들, 즉 컨텐츠 쪽에 관련돼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결국 이러한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4차 산업에 대한 기업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여전히 좀 나올 수 있다. 추세적으로 상승을 좀 이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진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수나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는 뭐 크게 밀릴 것 같지는 않아요. 뭐 많이 밀려야 241선짜리 한 2100포인트대 뭐 요 갭 하나가 있으니까 요 갭 정도를 뭐 메워주는 뭐 그 정도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수급적으로 외국인 쪽에서 거래소 매수가 계속 안 들어와 주고 있어요. MSCI 리밸런싱 부분들 때문에 지금 10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 이번 달까지 막바지까지는 일단 수급 개선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른 부분들로 보게 되면 이제 12월 달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개인 투자자들 양도세 문제가 있죠, 이슈가. 다른 나라는 산타랠리가 오네 만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악성 매물 소화를 해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특히나 개별주들 있죠. 테마성 종목군들, 뭐 인맥주들부터 시작을 해서 급등 나왔던 것들, 매물 폭탄 맞을 수 있습니다. 미리 조심들 하시고 단기적으로 좀 들어가 있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리스크 관리 자리대를 필히 좀 잡고 보는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여전히 뭐 제일 만만하다 싶은 거는 IT예요. IT 쪽 섹터, 장비, 소재, 부품 이쪽이 좀 제일 만만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조정 시에는 여전히 좀 내년도를 전망하게 된다라면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는 전략도 좀 괜찮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 위주로 좀 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바닥을 만들어가는 뭐 그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2차 전지 쪽도 이제 슬슬 바닥을 좀 만들어가는 그런 모양새예요. 2차 전지 쪽도 슬슬 만들어 나가는 그런 모양새인데, 아직까지는 다 움직이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지금 가장 견조한 부분들이 일진 머티리얼즈가 가장 좀 견조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는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일단 2차 전지 쪽의 내년 전망이 좀 괜찮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슬슬 바닥을 좀 다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내년도를 좀 대비를 한다라면 여전히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섹터들, 5G나 반도체, IT 쪽, 그다음에 2차 전지, 컨텐츠 이런 쪽 위주로 보는 전략이 좀 좋다라는 거,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고, 이들 섹터 중에 만약에 이유 없이 매물이 좀 쏟아진다 그러면 이거 양도세에 대한 부분들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분류를 매수를 좀 접근을 해봐도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좀 많이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아직까지는 역별 종목군들이 대부분이에요. 일진 머티리얼즈를 필두로 해서 에코프로비엠 뭐 이런 종목군들은 신규 상장 분할로 좀 상장을 했는데 아직까지 돌리지는 못했어요. 시간적인 부분도 좀 걸릴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니만큼 좀 여유를 가지고 봐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들까지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를 하셨으면 좀 좋겠고요. IT는 11선 부근부터는 공략권이다. 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최근 강했던 뭐 반도체 장비, 디스플레이 장비, 소재 부품주들 한 번 더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오히려 11선까지 눌림목을 주면은 오히려 괜찮다. 저가 매수의 기회가 한 번 더 찾아왔다라고 보면서 내년까지도 바라보면서 투자 관점으로 접근하기 굉장히 좋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5G 현재 반등 나오고 있고 2차 전지도 일단은 바닥을 다지고 있지만은 모든 종목이 지금 다 같이 움직이기보다는 조금 개별 종목들로 현재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 모습 보이니까요. 한번 이 부분까지 모두 참고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IT가 중심이고, 그리고 신성장주들 카카오, 네이버 혹은 NC소프트를 비롯한 몇몇 게임주, 컨텐츠 관련한 종목들까지도 한번 눈여겨볼 만하다라는 이야기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주식 잔소리 이제는 여러분들 종목 고민 저희가 해결을 해드릴게요. 지금 문자와 전화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내일 종목 궁금해요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문자 전화 더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4989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3가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셔도 좋고요. 또 02-3153-2611번, 2612번으로 연락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자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2060번님이 보내주신 파인테크닉스 살펴보겠습니다. 매수가는요 3,100원이고요. 비중은 10%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자, 일단은 3,180원, 85원 오늘 4%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현재 수익을 보고 계신데요. 이제 막 수익권에 좀 들어가신 느낌인데 앞으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파인테크닉스 어떤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멘토님? 예, 파인테크닉스가 좀 많이 올랐어요. 실적도 좀 괜찮은 그런 부분들인데 문제 이제 환기 종목으로 좀 지정이 돼 있죠. 단기적으로 좀 급등이 나왔었던 그런 사항들인데 비중이 10%예요. 3,100원에. 이거는 뭐 기본적 분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에요. 그러면 차트 대응을 무조건 좀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 3,100원이면은 3,000원짜리 때 3,000원 깨면 리스크 관리를 좀 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 정고점 자리 때, 요 자리 때 매물이 좀 상당히 많아요. 이 매물대가 좀 많은 그런 사항들이니까 올라가면서 이제 조금씩 줄여나가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3,300원 위부터는 좀 분할로 챙겨 나가면서 보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3,000원 깨면 그냥 리스크 관리 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이거는 차트 대응을 좀 해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챙기면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거를 뭐 중장기로 투자할 건 아니죠. 단기로 들어가셨을 거예요. 움직이는 거 보고. 그러니까 3,000원 깨지면 리스크 관리하고 3,300원대 위부터는 좀 챙기면서 보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인테크닉스 중장기 투자보다는 단기로 좀 차트 대응을 해보자. 3,000원 깨면 꼭 리스크 관리하시고요. 정고점에 일단 매물대 많아 보이니까 3,300원부터는 분할로 챙겨나가 보자라는 전략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또 받아볼게요. 이번에는 전화가 걸려와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니캠이요. 리케미어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시죠? 2,800원에 15%예요. 2,800원에 15%시고요. 네. 최근에 들어가셨어요? 금요일 날이요. 금요일에 매수하셨고요. 네, 앞으로 네. 앞으로 전망 궁금하신 거네요. 예,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는가? 목표가? 네. 알겠습니다. 자, 멘토님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예,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왜 사셨어요? 니캠 한 4,000원 보고 샀는데. 뭐요? 4,000원. 4,000원. 예. 예. 근데 걔 뭐예요? 엊그저께 3,600원까지 올라갔다가 그것도 안 팔았어요. 많이 수익이 났는데. 더 보려고 에다가 이제 폭삭 망했어요. 근데 지금 수익 중이시네요, 어머니. 네? 지금 그래 수익 중이시잖아요. 조금요. 어머니 주식으로 돈 좀 버셨어요? 예? 주식으로 돈 좀 수익 좀 많이 내셨어요? 조금밖에 못 냈어요. 그럼 까먹진 않았네, 올해? 투자하시면서 까먹진 않으셨고? 조금 까먹은 건 까먹고, 버는 건 벌고. 어머니, 네. 이 회사 뭐 하는 회사예요? 그냥 샀어요. 야, 어머니, 내가 봤을 때 수익 못 내는 것 같은데, 어머니? 이거 원금 손실 중이죠, 지금? 그죠? 어떤 거요? 어머니 니캠이요? 총 자산에서 수익이 안 나고 있죠? 올해는 그냥 그렇고요. 작년에 손해 많이 봤어요. 그죠? 네, 어찌됐든 작년에 손해 손해 중이잖아. 예, 어쨌든 손해 중이에요. 어쨌든 손실 중. 네. 근데 어머니 이거 보면 니캠 어머니가 네. 이제 그 목표가를 잡고서 일단 보셨어요. 네. 근데 니캠이 2차전지 쪽이잖아요. 그죠? 네. 2차전지 쪽인데
실적이 안 나와요. 아, 실적 안 나오는 건 알고 계셨어요? 저기 실적 나온다고 해서 엊그저께 나온다고 해서 샀는데 누가 나온대요? 아니 거기 읽어보니까는 어머니 판단이세요? 어머님 확인을 어머님이 직접 하셨네 그래도. 네. 근데 확인을 했는데 지금 여기서 뭐 실적이 나온다라는 얘기는 없는데. 자 일단 어머니 보자고요. 월요일날 화요일날인가 나온다고 해서 샀는데 월요일날 화요일날 나온다 그래서 매수하셨다고요? 예, 텔레비에서 얘기하더라고요. TV에서 얘기했다고요? 예. 그럼 정신병자도 아니고 지금 적자인데? 그래서 샀는데 그래서 많이 올렸는데 못 팔아서 속상해 죽겠어요. 자 어머니 네. 일단 리캠은 원래 이게 주식이라는 게 매도를 어머니가 딱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빠졌을 때 대응하는 방법도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죠? 2,800원짜리 때 좀 매수를 하셨으면 그래도 약간은 좀 수익 중이기는 하세요. 예, 약간은 조금이요. 좀 약간은 조금은 수익 중인데 어머니 그만큼 수익도 못 내시는 분도 허다해요. 어머니 일단 수익이면 감사해야 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고요. 시장이 350만 원까지 났던 건데요, 그저께. 어머니 350만 원까지 냈다가 어머니 네. 3,500원 위로 올라가게 되면 네. 그때 다 분할로 챙기면서 하시고요. 네. 그리고 올라갔다 빠졌으면 어머님 잘못이에요. 어머님 욕심이고 그죠? 네, 그렇죠. 그걸 갖다가 뭐 미련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주식 밀어가는 순간 끝나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들 기억을 하시고 네. 3,500원 위에서부터는 분할로 챙기면서 하세요. 거래량 터진 부분들이 보면 네. 뭔가 좀 자리를 만들어가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네. 근데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아요, 어머니. 그렇게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니까 어머님 성향상 단기 성향이기 때문에 이거 못 기다려요, 어머니. 기다릴 수가 없어. 아시겠죠? 예, 그럼 그러니까 3,500원서부터 매도해야 되겠네요? 그렇게 하세요. 챙기면서 하세요. 또 나중에 올랐다 빠지면 아이고 나 또 이거 많이 올랐는데 못 팔았어 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성투하세요. 네, 네. 감사해요.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어떤 종목 네. 궁금하실까요? 제이스택을 네. 12,700원에 5%를 사가지고 네. 어제 좀 떨어지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추가로 또 5%를 추가해가지고 단가가 13,600원이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네. 오늘 또 떨어지네요. 원래는 11,700원에 5% 있으셨는데 어제 네. 더 들어가셔서 13,600원에 10%가 되신 거예요? 네네. 알겠습니다. 단가가 좀 많이 높아졌어요, 그래도. 네. 네, 일단 저희 제이스텍 굉장히 많은 초반대부터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었는데 한번 네. 제이스텍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멘토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어머니 이거 왜 사셨어요? 그 전에 있잖아요. 음, 추천하셨어요. 제이스택을. 그래가지고 제가 1,900원인가? 하여튼 만원 왔다 갔다 해서 제가 그때 수익을 내고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ICD를 사가지고, 거기서도 좀 이익 좀 보고, 그래갖고, 나중에 이것도 또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말씀하세요. 요번엔 물리겠네, 엄니. 혼날려는데 혼날까 싶어가지고. 엄니 물렸어 이제. 물릴게요 이거. 그런 거예요. 뭐 샀다 팔았다 해갖고 돈 돼요, 어머니? 아니요. 그러니까 샀다 팔았다 해갖고 돈 되냐고 묻잖아요, 어머니. 내가 혼날까봐 전화 안 할래. 전화 왜 했어요? 그럼 하지 말지. 욕 먹을 거 뻔히 알면서. 빠지니까 이제 불안하니까 전화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불안하지는 않아요. 불안하진 않아요? 빠질 건데 예. 이거?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여기에 좀 추가할까 싶어가지고. 여기에서? 좀만 여기에서 더 추가 매수를 하신다고, 엄니? 아니, 내년에 더 좋다면서요. 내년에?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가격도 마찬가지고. 글쎄요. 내년 가봐야 알 것 같은데. 아, 그때 그랬잖아요. 악재 하나 얘기해줘, 어머니? 예? 악재 하나 얘기해 줄까요? 예, 예. 투자 지연될 수도 있어요, 어머니. 아, 그래요? 그러니까 또 불안불안하죠? 이거 밀리면 한 1년은 밀릴걸? 최소? 아이, 거짓말 하지 마세요. 제가 방송에서 거짓말을 할까요, 어머니? 방송에서. 어머니, 단타 치실 예. 거면 하지 마세요. 최소 1년이요. 그거 단타 기억하시고, 예. 뭘 단타가 아니요. 샀다 팔았다 단타지. 어머니, 이거 나중에 잘못되면 예. 어머니 왕창 물릴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샀으면 매수를 했으면 10,000원대 10,000원 부근에서 매수를 했으면 매도를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어머니.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거예요. 이 친구가 더 올라갈지 아니면 여기서 고점으로 밀려 내려올지는 모르겠어요, 어머니. 아, 저도 몰라요, 그 부분들은. 네. 근데 문제는 예. 삼성 쪽에서 투자를 하는 거 맞아요. 예. 맞는데 그거 지연되는 얘기 나오고 있어요. 어머니. 그러면 그 상황에 내가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못 드리겠죠. 제가 이 부분들을 확인을 하면서 방송에다가도 얘기를 해드리는데 예. 맨날 어머니처럼 단타 치시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얘기를 안 해주고 있어요, 지금 아예. 왜냐면 제가 IR을 그 기업 탐방을 가잖아요. 예. 방송에다 얘기해 주는 것 자체를 싫어해요, 사람들이. 왜? 팔이 꼬인다고 개미 꼬인다는 얘기를 해요. 기분 나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얘기 듣는 것 자체가 저는 그 회사한테, 그죠? 근데 어머니도 똑같이 샀다 팔았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힘들게 이것저것 알아내고 하는 부분들을 다 방송에다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걸 또 단타를 치고 있다고 하니 제가 얘기해주고 싶겠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안 해주고 싶겠죠. 그죠? 좋은 종목을 갖고 있었으면 투자를 하셔야 그게 정말 큰 돈이 되는 거예요. 일단은 지금 조정기로 들어갔어요, 어머니. 이거 예. 예. 조정기로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예. 조정받으면 다시 이거 11,000원, 12,000원까지 다시 밀릴 수 있어요. 아, 그래요.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고 예. 투자 마인드로 볼 거면 좀 예. 시간이 걸리더라도 가져가도 돼요. 지금 뭐 약간의 수익 중이기는 한데 예. 이 정도 가격에 비중 10%면 가지고 가셔도 돼요. 예. 가지고 가셔도 되는데 예. 단타 칠 거면 하지 마세요. 단타 칠 거면 다른 종목군들 많아요, 어머니. 예. 어머니 자산을 늘리고 싶으시면 예. 단타 치시면 안 돼요. 예. 꼭 기억하세요, 어머니. 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공 고맙습니다. 투자하세요. 네,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주식이라는 게 워낙에 좀 변수가 많다 보니까 전망 자체는 좋아도 뭐 중간에 변수가 터지게 되면은 향방이 조금 바뀌기도 하고 또 기간이 좀 길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정전 멘토니까 주식 잔소리는 늘 여러분들께 좀 투자 관점으로 성장성이 있는 기업을 미리 선점을 해서 투자 관점으로 길게 가져가면서 최대한 수익 보실 수 있게 전략 짜드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좀 걱정되는 마음에 좀 잔소리를 좀 심하게 하신 것 같아요. 하지만은 모두 다 시청자님을 위한 마음이었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또 진행을 해볼게요. 역시나 전화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전화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갖고 계신가요? HLB 생명과학이요. HLB 생명과학 매수가 비중 부탁드릴게요. 32,000원에 20%요. 32,000원에 20%시고요. 예. 네, 현재 조금 계속해서 투자 경고 종목으로 좀 지정이 됐네요. 아, 그래요? 네,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이제 손실 보고 계세요. 그러면은 뭐 손절 라인이 궁금하실까요? 아니, 이게 지금 산지는 얼마 안 됐는데요. 네. 아, 이거 지인하고 같이 이렇게 어울려가지고 한번 사봤어요. 그랬는데 이게 지금 계속 떨어져가지고, 계속 떨어질래나 어떻게. 좀 알겠습니다. 궁금해가지고. 네, 앞으로 전망과 함께 어떤 전략 취하면 좋을지 바로 멘토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아버님. 네, 수고 많으십니다. 아버님 이거 예. 매수하신 이유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아, 그냥 그 지인하고 같이 네. 지인 하길래 그냥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같이 따라 들어갔댔거든요. 뭔 재료가 있대 아버님?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거 없고 그럼 두 분 같이 물리셨네? 그죠? 네. 예. 더 빠질 것 같아요 아버님. 아 그래요? 네. 냉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 투자 경고 종목이에요. 너무 많이 올라서 단기에. 투자 경고로 지정이 됐어요. 예. 두 번째는 HLB 생명과학이 HLB 때문에 움직인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럼 HLB를 같이 보셔야 돼요. HLB를 같이 봐야 되는데 HLB는 저점을 안 깼죠, 아버님. 예. 여기 화면 보이시죠? 네네. 근데 HLB 생명과학은 저점을 깼어요. 그죠? 그럼 만약에 이 HLB가 요 저점을 깨버리고 내려가잖아요. 네. 그럼 이 친구는 더 빠져요. 더 빠질 거예요. 이거 제가 봤을 때 많이 빠지면 다시 10,000원대 갈 것 같아요. 여기.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단기에 급등이 나온 그런 상황이고 제약바이오 쪽 막 움직이고 하다 보니까 이게 단기간에 뭐가 괜찮겠구나 그런 생각으로 좀 매수를 하신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아요. 예. 근데 HLB도 아니고 HLB 생명과학을 좀 매수를 하신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리고 경고 종목인데 그걸 확인도 안 하시고 매수를 하신 거고,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32,000원짜리 때를 만약에 매수를 하셨다라면 저점을 깨지면 리스크 관리를 하시거나 21선 깨지면 리스크 관리를 하셨어야 돼요. 반등이 나오게 되면 네네. 아마 29,000원 언저리 때까지 반등은 좀 나올 수가 있어 보여요. 29,000원이요? 29,000원대. 29,000원이요? 네, 29,000원대 위로는 한번 반등이 나올 수가 있어 보여요. 예. 그럼 저는 이거는 아버님 단기로 들어가셨죠? 네네. 단기로 들어가셨으면 대응 그 리스크 관리 할 자리대를 하고서 하셔야 돼요. 근데 아버님이 이게 대응 자체를 안 하신 거거든요. 예. 그럼 아버님 성향은 단기 성향이 아니세요. 그 지인분도 마찬가지고 꼭 예. 전해주세요. 너 단기 예. 성향 아니란다 이렇게. 예. 그리고 반등이 나오게 되면 29,000원 위로 오게 되면 비중을 또 20% 이상 할 만한 종목도 아니에요, 아버님.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위로 올라가면 좀 네. 줄이셨으면 좋겠어요. 예. 줄이셨으면 좋겠고 오늘 저가 깨면 오늘 저가를 만약에 이게 오늘 저가가 25,650원이거든요. 만약에 이게 오늘 저가가 25,650원이에요. 예. 만약에 이걸 깨고 내려가면 아무래도 좀 더 밀릴 수도 있어요. 더 밀릴 수도 있어 보이거든요. 예. 25,650원. 오늘 저점. 예. 그러면 그때는 리스크 관리를 좀 하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버님. 예. 일단 빠지면 기본 22,000원까지는 빠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자, 다음 상담입니다. 문자예요. 4477번님이 보내주신 슈프리마 살펴보겠습니다. 네, 28,600원에 25%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글로벌 보안 전문기업 슈프리마죠. 올해 3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16%나 증가했다고 일단은 나왔습니다. 10월 30일부터 계속해서 상승세 좀 이어오고 있는데요. 슈프리마 목표가 어디까지 좀 잡아볼 수 있을까요? 이게 혹시 어저께 매수를 하신 게 아니라면 매수를 하셔가지고 좀 보유를 하셨던 것 같은데요. 최근에 좀 급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었었어요. 이거 좀 챙기고 보는 게 오늘 좀 단기 고점이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지금 25%신데 저는 일단 여기서 좀 챙기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절반 정도는. 지금 31,850원인데 지금 요 자리대죠. 이 31,500원 요 자리대가 좀 저항 자리대로 진입을 하는데 오늘 그 자리대까지 반등이 나왔어요. 상승이 10% 상승이 나왔는데 저는 좀 절반 챙기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절반을 좀 챙기고 나머지를 이 자리대를 넘어가는지를 좀 체크를 하고 32,000원 안착을 하는지를 확인을 하고 더 가져가시든가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여기서 절반 정도 챙기시고
조정기를 받게 되면 다시 한번 눌릴 수도 있어요. 그럼 차라리 그때 다시 매도했던 부분들을 재매수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절반은 좀 챙기고 가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슈프리마 이미 좀 많이 올랐고 지금 상승 흐름 타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절반 정도 챙긴 후에 조정을 받게 되면은 그때 한번 다시 재진입하는 부분 생각을 해보자라는 전략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상담 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전화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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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하이비전 시스템이요. 네. 1,700원에 30%를 들고 있는데 네. 얼마 정도 갖고 가야 되나 싶어서요. 몰라가지고. 얼마까지 목표가 궁금하신 네, 거네요? 네, 맞아요. 그거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멘토님 바로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네. 예,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네, 안녕하세요, 형님. 네. 이 언제 매수하셨어요, 어머니? 이게 4월 달에 반쪽은 했고요. 음. 반쪽은 요번에 들어갔어요. 아, 그래서 30%가 되신 거예요? 네, 네. 이거 오래 기다리셨네. 아, 혼났어요. 지금 하이비전 시스템이 어떤 회사인지는 알고 계세요, 어머니? 뭐 저 카메라 뭐 한다 그러더라고요. 검사 장비 그거 정도만 알아요. 만들고, 카메라 모듈 검사 장비인데 네, 실적이 계속 역성장을 했었어요. 네, 그러다 이제 내년도 시장은 좀 좋아질 거다. 반등이 나올 거다.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요. 네, 일단 비중이 30%를 좀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네, 일단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좀 바닥은 나온 것 같은데요. 네. 30%를 이게 좀 더 어머니 좀 오래 가져가실 수는 있으시죠? 네, 그러면은 조금 더 가지고 가셨다가 네, 한 13,000원대 올라오면 네. 그때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어머니. 어우,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들어가세요. 네, 성공 네. 투자하시고요. 13,000원 꼭 기억하셨다가 가격대 오면은 다시 한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9571번님이 보내주신 N바이오니아 볼게요. 1,05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은 30%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자, N바이오니아 일단은 현재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죠.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을 하면 좋을지 N바이오니아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기업이고 어떤 목표, 어떤 전략 세우면 좋을까요, 멘토님? 엠바이오니아 어떤 기업이긴요. 뭐 이름 나왔죠. 바이오 회사죠. 뭐 네. 그 알면서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세요. 바이오 조금 더 회사인 거 설명해 알면서. 달라고요. 네. 뭐 하는 회사인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지금 정수기 필터, 그다음에 나노 필터 만들고 있고 이게 제약 바이오 쪽이 아니네요. 보니까 차량 경량화 소재도 있고. 근데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이요. 엠바이오니아 신규 상장주죠. 10월 달에 했어요. 10월 달에. 그러면 보호예수 물량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자동차 쪽이라든가 필터 이런 쪽이 지금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군은 아니에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신규 상장주고 많이 빠졌다가 올라가니까 그때 이제 이게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판단해서 좀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신규 상장주는요, 분석을 할 방법이 없어요. 실적도 저는 안 믿고요. 차트도 분석할 만한 이 데이터가 없어요. 게다가 8,000원대까지 지금 신저가를 계속 그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애매한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뭐 지금 기관 쪽에서 이제 소폭 좀 매수가 좀 들어오는 듯 한데 공격적이지는 않아요. 지금 보니까. 그리고 실적 한번 볼까요? 실적을 좀 보게 되면 실적도 사실 그렇게 막 이 회사가 정말 좋다라고 느껴지지도 않아요. 그러면
대응을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저라면 절반 정리할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지금 정리를 하고 나중에 거래량이 더 비싸게 주고 사더라도 나중에 거래량이 늘어나거나 터지거나 돌려 나가는 흐름들이 나오거나 그렇게 됐을 때 오히려 다시 진입을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3개월 차, 6개월 차 보유해서 풀리고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물량 부분들도 나오셔야 돼요.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종목을 문의하신 투자자분은 그걸 확인해야 되겠죠. 3개월 차의 보유예수 물량이 얼만큼 풀리고 6개월 차의 보유예수가 얼마만큼 풀리는지 그 부분들을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제가 지금 방송 중이기 때문에 그걸 지금 이 자리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럼 그 부분들을 찾아놓고 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좀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제 의견은 그냥 여기에서 일단 좀 속은 쓰린데요. 절반 정도는 좀 정리를 하고 나머지만 좀 더 보자. 전 내심 저는 그냥 여기서 손절이에요. 저는 만약에 저였다면 이건 다 손절하고 다른 종목을 좀 보거나 아니면 돌리는 흐름들이 나왔을 때 다시 보거나 저는 그렇게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엔바이오니아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상담입니다. 9243번님이 보내주신 JYP 엔터 살펴볼게요. 21,900원에 매수하셨는데 비중이 100% 갖고 계십니다. 자, 일단 JYP가 3분기에 기대 이상의 실적이 나오면서 긍정적인 리포트들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비중이 100%셔서 너무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전략 세워가면 좋을까요, 멘토님? 일단 매수는 잘 하셨어요. 매수는 좀 잘 하셨고 지금 박스가 넘었어요. 박스를 넘어간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 요 폭만큼 움직일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면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은 나오겠죠. 한 25,000원대 정도까지는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단기적으로. 1차 그러면 거의 뭐 240일 언저리 때까지 요 자리 때까지는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여전히 내년도 컨텐츠 쪽 괜찮을 것 같아요. YG엔터 빼고 YG엔터는 빅뱅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좀 흐름들이 나올 것 같은데 말 많고 탈 많아요. 지금 그 YG엔터는. 그럼 YG엔터는 뺄 수밖에 없어요. 그나마 가수들 중에 JYP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가수분들이 제일 그래도 말썽을 안 부리는 것 같아요. 일단 경영자의 철학이 좀 묻어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JYP는. 그러니까 좀 더 가져가 보자라는 의견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한 25,000원대 중반 241선 자리대 그 자리대를 좀 목표가로 잡고 좀 가져가 보는 전략을 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JYP 일단은 목표가까지 일단 쭉 올라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JYP까지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저희가 좀 개별적으로 맞춤 전략자 드렸었는데요. 참고하시면서 성공적으로 대응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 멘토님의 관심 종목 들어볼 시간이죠. 일단은 코스닥 다시 약보합권으로 좀 전환이 됐고 코스피도 0.7% 빠지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낙폭이 다시 좀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시장에서 오히려 저가 매수로 좀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 관심 갖고 보면 좋을까요? 제가 오늘 다시 한번 느낀 부분들이지만 탐방을 다녀온 기업을 이제는 오픈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제가 투자하실 분들만 좀 보시라고 이렇게 간절히 좀 부탁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얘기가 듣기 싫단 말이에요. 개인 투자자분들을 하대하는 그런 생각들 자체가 전 짜증이 나요. 탐방을 가면서. 그래서 일단 좋은 종목을 소개를 시켜드리고 그런 부분들은 참 좋은데 여러분들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의 피해를 좀 볼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러면 저도 어쩔 수 없어요. 막 들썩들썩 거리고 그리고 급등 나오고 뭐 그런 종목군들을 보거나 아니면 수급 보고 차트 보고 얘기를 해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더 불안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일단 여러분들이 저를 그렇게 만든다라는 거 그걸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좀 좋겠고요.
종목을 좀 보게 되면 일단 오늘은 좀 눌리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BH를 좀 봐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BH를 왜 보느냐? FPCB 쪽이에요. FPCB 쪽인데 21선 깨졌죠? 21선 깨지고 난 이후에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어요. 여기서 절반의 되돌림이 나왔죠?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하락을 하고 난 이후에 절반 되돌림 자리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눌리면 이제 이중바닥형의 모습을 보이겠죠? 손절을 짧게 잡아드리잖아요, 대신에. 그러면 이렇게 이중바닥형의 모습을 만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오늘 보면 강보합세에서 거래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25,500원 자리대 손절을 잡고 보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자리대부터 분할로 살살살살 시가 이탈되면 시장 불안하니까 시가가 이탈이 되고 좀 눌리면 그때부터 좀 분할 매수 포인트로 좀 잡아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좀 러프하게 2만 원 좀 제시해 드릴게요. 2만 원. 분할로 좀 매수를 하게 되면 2만 원 정도까지는 그게 크게 리스크가 되질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좀 좋겠고요. PCB 쪽에 있어서 FPCB 쪽, 대만 쪽이나 이런 쪽은 증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증설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내년대 업황이 좀 좋다라고 좀 전망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만 쪽에서는 증설을 하겠죠. 그럼 한국 시장도 나름대로 좀 괜찮을 거고요. BH 같은 경우는 애플에도 공급을 하죠. 삼성 쪽에도 공급을 하고 그러면 실적은 내년도에는 올해보다는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고 조정 시에 좀 매수를 해보시는 전략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BH 조정 시에 분할 매수 후에 손절가는 좀 러프하게 2만 원 잡아드렸습니다. 자, 주식 잔소리 정재 멘토님의 투자 스타일 아마 주식 잔소리 몇 번만 시청을 해보셔도 바로 알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당장 들썩이는 종목이 아니라 직접 기업 탐방 가셔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현재는 세간이 주목하지 않지만 성장성 있는 기업들 찾아내서 저희가 추천을 해드리고 있죠. 그런데 이런 종목들 말씀드릴 때 꼭 투자 관점이다, 중장기로 봐야 한다라고 강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요.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아무래도 실시간 대응이 어렵다 보니까 단기로 하게 되면은 물릴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식 잔소리 시청하시는 분들, 우리 정재 멘토님의 투자 스타일은 중장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꼭 함께 가시면은 더욱더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자, 주식 잔소리 오늘은 좀 여기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방송은 끝나도 우리 오후장에서는 정재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죠. 방법 굉장히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자,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메신저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샵 4989번으로 오픈 채팅방이라고 써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 노란색 메신저에 있는 오픈 채팅방인데 개인적으로 검색해서 들어가시면은 요즘에 사칭방에 잘못 들어갔어요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잘못 들어가시면은 안 돼요. 정재 멘토님과 함께 하셔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문자 샵 4989번으로 오픈 채팅방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좋고요. 또 여러 가지 차트 직접 함께 보면서 공부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이용해 주시면 돼요. 유튜브에 접속하신 후에 주식 잔소리라고 검색하신 후에 정재훈의 주식 잔소리 TV 채널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다양한 영상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또 여러분들 직접 찾아뵈어서 방송에서 미처 전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면대면으로 또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이번에 광주로 내려갑니다. 11월 30일에 ECC 빌딩 2층에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열립니다. 자, 2019년 이제 한 달여밖에 안 남았지만은 마지막까지 저희 좋은 수익 볼 수 있으면 참 좋겠죠. 그래서 2019년에 꼭 봐야 할
마지막 핵심 섹터 대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3153-2664번으로 연락 주시면 강연에 관련해서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고지해드릴게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 좋은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려볼까요? 하나, 둘, 셋. 가자.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